타이밍을 못 잡아서 타이밍을. 안녕하세요, 그로벌모터즈 김정입니다. 오늘 하차금 죽이던 차 한 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순간 이 PD님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PD님 눈이 저를 또 향했고 이 나무들이 저를 약간 보고 있는 느낌?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차는 바로 마세라티의 그런 SUV 르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관, 이런 특히 정면을 봤을 때는 기존의 르반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그릴, 그리고 날렵하게 빠진 이런 헤드램프, 그리고 밑에 범퍼 형상까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르반떼네 라고 생각하실 만큼 예전에 그 좋은 디자인을 그대로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적용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정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면보다는 좀 옆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측면을 보면은 정면에서는 뭔가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측면에서는 이 곳곳에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쪽 휠 좀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휠을 보면은 디자인도 좀 바뀌었죠. 예전엔 디자인이 이게 굉장히 살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뭔가 촘촘하고 날카롭고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게 5스포크로 좀 약간 단단한 이미지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 브레이크 캐리퍼 같은 경우도 뭔가 하이브리드, 뭔가 친환경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블루, 이 코발트 블루 색깔을 넣었고 그 위에도 색깔을 좀 더 넣음으로써 멀리서 봤었을 때 하이브리드 모델임을 좀 더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도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 마크가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이 기브리 하이브리드 모델을 탔었는데 이 기브리 같은 경우는 이 동그란 원에 뭔가 이렇게 이게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그 원이 없어지고 이게 3지층 마크 하나가 크게 박혀 있고 그 안에 이 블루 라인 두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옆모습도 한 이 정도로 기존 모델과 차이점이 있었고 후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후면을 설명하려고 이 앞모습 정면에도 굉장히 말을 아껴놨어요. 그래서 후면이 가장 큰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볼륨, 이런 라인들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쪽 램프 안에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투박하게 여기 뭐 방향지시등 뭐 여기 브레이크 등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툭툭툭툭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주간주행등이 이 끝에서부터 하나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그리고 이 중간에 방향지시등 그리고 그 밑에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확실히 큰 변화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큰 변화처럼 느껴져요. 뭔가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최근 트렌드를 좀 반영하고 있는 느낌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실제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실내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확실히 기존 모델 대비 좋아졌다라고 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안도 예전보다는 좀 더 깔끔해지고 기블리처럼 이런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도 지금 무선으로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반응 속도도 좋고 화질도 좀 선명한 편이고 그래서 뭔가 조작을 하실 때도 어떤 오해 소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도 공조장치를 따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런 수납 공간 안쪽에 있고 그리고 컵홀더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쪽 위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좀 마감을 했고, 기어봉 같은 경우도 기존 마세라티에서 볼 수 있었던 길고 얇은 그런 기어봉 디자인 들어갔고, 이 중앙에 자리 잡은 이 아날로그 시계도 기존과 좀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초반 이렇게 주행을 했었을 때 시트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가죽의 질감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좋지만은 이 몸을 이게 부드러우면서 좀 탄탄하게 좀 감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허벅지 끝에 부분 그리고 허리 부분도 좋지만 이 머리 쪽, 이 헤드레스트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딱 편하게 딱 댔었을 때, 보통 차들은 이 헤드레스트가 좀 딱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잘 안 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차는 머리를 이렇게 대게 하고 싶을 정도로 만져도 좀 부드럽고, 이 머리가 닿았을 때도 확실히 좀 소프트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L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33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46에 가까운 45.9kgp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기어봉에는 이 ZF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3월 기블리 하이브리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기블리 하이브리드 모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블리 하이브리드랑 이런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변속기 다 똑같은데 덩치가 더 크니까, 무게도 더 무거우니까 살짝 좀 굼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초반 가속 페달 좀 밟아서 주행을 해보니까 그런 약간 우려가 굉장히 사라졌습니다. 뭔가 왜 이렇게 가뿐하게 움직이지? 왜 이렇게 가볍게 쉽게 차량이 움직이지? 이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출력적인 면에서는 2리터이지만 그런 마세라티만의 그런 주행 감각, 주행 성능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밟았을 때도 이런 페달의 담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무난한 편이고, 그리고 밟자마자 확실히 좀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잖아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지만, 초반 가속할 때 있어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좀 도와주는 것과 안 도와주는 거에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확실히 이 차는 초반 가속의 속도를 20에서 40 이렇게 올릴 때도 확실히 이질감도 없고 부드럽게 쫙 나아가는 지금 모습입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밟으면 살짝 호불호가 초반엔 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저속 한 30 미만에서는 이 담력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푹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푹 서고, 이런 것들이 좀 이질감이 좀 있었는데, 속도 30 이상 되고 좀 발이 좀 적응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약간 단단하고 잘 안 밟히는 것보다 이렇게 가볍게 밟히면서 제동에 있어서 확실함을 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과속 방지턱을 한번 넘어 볼게요. 넘었을 때는 운전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충격이 한번 거쳐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나는 느낌입니다. 이 서스펜션 자체가 살짝 좀 단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고속으로 좀 달려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높여서, 이 차가 아무래도 마세라티잖아요. 시내에서 탈 수 없죠. 낮은 속도에서만 이 차를 탈 수 없죠. 자, 초반 RPM을 높이면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깊이 밟으면 이 배기음이 확실히 좀 귀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마세라티만의 그런 우아하면서도 뭔가 화려한 그런 배기음은 아니고, 그냥 가솔린 엔진 배기음?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자, 이제 가속 페달을 좀 깊이 밟아서 자유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확실히 그 초반 제가 느꼈던 그런 안정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속에서도 거의 그대로 지금 느껴집니다. 승차감도 확실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진짜 딱 편안하게 이게 운전대에 손을 딱 올려놓고 주행하기에는 너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살짝 좀 밟으면 차가 또 막 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출력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확실히 이 차는 주행을 하던 중에 차선도 지금 바꿔보고, 뭔가 이렇게 운전대도 좀 틀어오는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차가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안정감이 좋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사륜구동이 들어갔고, 두 번째로는 이 무게 배분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V6, 뭐 V8 이런 엔진은 앞에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앞에가 좀 더 무게가 좀 더 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2.0L로 다운 사이징이 됐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어서 뒤쪽에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게 배분이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 주행을 했었을 때 차선을 바꾸거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좌우의 그런 흔들림 지금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일리 SUV 또는 패밀리 SUV로 이 차가 진짜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운전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조향이 좀 굉장히 편한 느낌이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확실히 딱 적당한 느낌이에요. 딱 좋은 느낌이고, 뭔가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만들기 힘들었을 텐데 저속에서 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속도를 높였을 때도 이렇게 불안감이 좀 굉장히 덜합니다. 그리고 좀 놀라웠던 건 이 차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길이가 5m가 넘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 3,000이 넘죠. 이런 육중한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운전대를 틀었을 때의 움직임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어떤 코너를 빠져나갈 때, 그리고 주차를 한다거나 어떤 이렇게 좁은 골목길 아니면 코너, 뭐 IC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구간 속에서도 차가 굉장히 유연하게 잘 움직입니다. 자, 이 차에는 주행 모드가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노멀, 그리고 연료 효율을 좀 중점을 둔 에코 모드를 할 수 있죠. 그런 아이스 모드랑, 그리고 스포츠 모드,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멀로 계속 주행을 해봤고, 한번 바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서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 계기판에 있는 이 바퀴가 빨간색으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좀 나 달릴 거야 라고 살짝 암시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이제 한번 가속 페달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확실히 다르네요. 다르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밟았을 때 이 응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밟자마자 바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치고 나가는 힘이 확실히 달라요. 노멀이나 아이스 모드 이런 모드에서는 뭔가 힘을 좀 숨기고 있었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주행을 하니까 확실히 뭔가 시원시원하게 나가고, 그래서 가슴이 좀 뻥 뚫린, 뭔가 답답함이 좀 없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운전대 같은 경우도 살짝 좀 묵직해집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아까는 좀 가볍게, 좀 묵직했지만 그래도 이게 가볍게 살짝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좀 더 무거워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속도를 냈었을 때, 너 스포츠 모드로 두고 달렸을 때 안정적으로 달려라,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에는 이 에어 서스펜션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최대 한 65mm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 모드를 바꾸면 높이가 약 45mm 정도 낮아지고, 또 노멀이나 아이스 또는 오프로드 갔을 때는 그에 맞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이 기블리 하이브리드를 탔었을 때도 제가 어떤 얘기를 계속 했었냐면, 이 ZF 8단 변속기를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변속기도 좌측을 틀면 수동 모드도 바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엄청 크죠, 소리가. 이런 것들을 해서 원하는 입맛의 운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가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단수를 위로 올린 다음에 확 엔진 해수 쫙 높여서 가속을 하고, 좀 편안한 주행을 하고 싶다 고속에서, 그러면은 단수를 높여서 달릴 수도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 변속기가 수동 모드를 바꾼 다음에 좀 뭔가 부드럽다고 느낀 게, 분명히 지금 2단 이렇게 해서 3단 4단으로 이렇게 바꿨는데도 이렇게 이런 변속 충격이라던가 거기서 오는 이질감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계단으로 이렇게 쓱 그래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쓱 올라가는지 이렇게 변속이 되면서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은 승차감에 다 일조를 한다 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 그리고 트렁크도 제가 앉아보고 누워봤는데
차가 크다 보니까 휠베이스도 3톤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패밀리 SUV로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렸습니다. 확실히 제가 앉았을 때도 머리 공간도 좀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무릎 공간도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이 리클라이닝이 좀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누웠을 때 시트도 좀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박을 하실 때도 용이할 것 같고, 그리고 큰 짐도 이렇게 시트를 접어서 이렇게 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랑 이렇게 르반테 하이브리드 모델을 함께 타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차의 그런 성격, 이 차의 매력을 좀 오롯이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차는 장단이 확실합니다. 장점도 확실하고 단점도 확실하다 이 말인데, 장점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마세라티만이 주는 그런 주행 감각, 그 브랜드 파워, 이런 스포츠성, 이런 것들이 아마 장점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홀려서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조금씩은 있죠. 뭐 이런 실내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여전히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신의 트렌드와는 좀 다르다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이 르반테 하이브리드는 이 친환경이 계속 이렇게 대세가 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마세라티 이 브랜드의 파워를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모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